당화 혈색소 수치가 높아. 약을 먹고 있는데도 왜 좀처럼 떨어지지 않아 고민이신가요? 혹시 약에만 의지한 채 식습관을 바꾸는 노력을 소홀히 하고 계시진 않으신가요? 저는 내과 전문의로 15년 넘게 당뇨 환자분들을 진료해온 이하선입니다. 진료실에서 환자분들께 가장 많이 듣는 질문이 무엇인지 아시나요? 선생님, 약 말고요. 음식으로 당화 혈색소를 낮출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바로 이 질문입니다. 정말 많은 분들이 이 점을 궁금해 하십니다. 당화 혈색소라는 것이 우리 건강에 정말 중요한데요. 이 수치가 높으면 당뇨, 합병증이 생길 위험이 엄청나게 커지기 때문입니다. 눈이 나빠져 시력을 잃을 수도 있고, 신장이 망가져 평생 투석을 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신경이 손상되거나 심하면 발을 절단해야 하는 끔찍한 상황까지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당화 혈색소 관리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기 아주 희망적인 소식이 있습니다. 제가 진료실에서 만난 환자분들 중에 오직 음식만 바꿨을 뿐인데도 당화 혈색소가 극적으로 떨어진 분들이 정말 많았습니다. 어떤 분들은 약을 줄이셨고 심지어 약을 완전히 끊으신 분들도 계십니다. 오늘은 그분들이 실제로 드시고 효과를 보신 음식들, 그 중에서도 특히 효과가 탁월했던 5가지를 여러분께 자세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그럼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당화 혈색소가 정확히 무엇인지부터 이해하셔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혈당과 당화 혈색소를 헷갈려 하시거든요. 혈당은 그 순간, 바로 지금 이 순간의 혈액 속 포도당 농도를 말합니다. 지금 당장 혈액 검사를 하면 나오는 수치죠. 그런데 이 수치의 문제는 식사 전후나 활동량에 따라 하루에도 몇 번씩 계속 변한다는 것입니다. 아침 공복일 때는 낮았다가 밥을 먹고 나면 높아지고 이렇게 계속 오르락내리락 합니다. 그래서 혈당 수치 하나만 봐서는 그 사람의 전체적인 혈당 조절 상태를 알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나온 것이 바로 당화 혈색소입니다. 이것은 지난 2~3달 동안의 평균 혈당을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지표입니다. 우리 혈액 속 적혈구에는 헤모글로빈이라는 것이 있는데 혈당이 높으면 포도당이 이 헤모글로빈에 달라붙게 됩니다. 당화 혈색소는 그 달라붙은 정도를 측정하는 것입니다. 적혈구는 약 120일 정도 살거든요. 그래서 이 수치를 보면 지난 몇 달 동안 내 몸의 혈당이 평균적으로 얼마나 높았는지를 정확하게 알 수 있는 것이죠.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병원에 검사 받으러 가기 일주일 전부터 열심히 식단 조절을 하고 운동을 해서 검사 당일의 공복 혈당은 낮출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당화 혈색소는 절대로 속일 수 없습니다. 지난 몇 달 동안 실제로 어떻게 생활했는지가 그 수치에 그대로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희 의사들은 당일 혈당보다 이 당화 혈색소 수치를 훨씬 더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정상 당화 혈색소는 5.7% 미만입니다. 만약 5.7에서 6.4% 사이라면 당뇨 전 단계입니다. 아직 당뇨병은 아니지만 아주 위험한 상태라는 신호죠. 그리고 6.5% 이상이면 당뇨병으로 진단합니다. 이미 당뇨병이 있는 분들은 이 수치를 7% 미만으로 유지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물론 비교적 젊고 다른 합병증이 없는 분들은 6.5% 미만을 목표로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수치가 왜 이렇게까지 중요할까요? 여러 연구 결과를 보면 당화 혈색소가 단 1%만 떨어져도 무서운 합병증의 위험이 엄청나게 줄어듭니다. 당뇨병성 망막병증 위험이 37% 감소하고 신장병증 위험이 43% 감소하며 신경병증 위험이 41% 감소합니다. 심근경색이나 뇌졸중 같은 치명적인 심혈관 질환 위험도 14%나 감소합니다. 이게 얼마나 큰 차이인지 아시겠죠? 실제로 제가 진료하면서 만난 환자분들 중에 당화 혈색소가 높아서 결국 합병증이 생긴 분들을 정말 많이 배웠습니다. 60대에 실명하신 분, 젊은 나이에 투석을 시작하신 분, 발가락을 절단하신 분들을 뵐 때마다 의사로서 정말 마음이 아픕니다. 그런데 이분들 대부분이 진작에 관리할 걸 그랬다고 뒤늦게 후회하십니다. 당뇨병은 처음에는 아무런 증상이 없습니다.
그래서 방심하기가 너무나 쉽습니다. 나는 아무 증상 없는데 뭐 하면서 관리를 소홀히 하시는 거죠. 그런데 합병증이 생기기 시작하면 그때는 이미 늦은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한번 망가진 신장이나 시력은 다시 건강하게 돌아오지 않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순간부터라도 당화혈색소를 낮추는 노력을 반드시 하셔야 합니다. 약도 중요하지만 음식이 정말로 중요합니다. 제가 돌본 환자분들 중에는 음식만 바꿨는데도 당화, 혈색소가 2에서 3%나 떨어진 분들이 많습니다. 약을 줄이거나 끊으신 분들도 계시고요. 오늘 제가 소개해 드릴 음식은 단순히 이론상으로만 좋은 것들이 아닙니다. 실제 임상 현장에서 그 효과가 입증된 것들입니다. 수많은 연구 논문이 뒷받침하고 있고 제 환자분들이 직접 경험하고 효과가 있다고 말씀해 주신 것들입니다. 지금부터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본격적으로 음식 이야기를 하기 전에 왜 우리 혈당이 올라가고 당화 혈색소가 높아지는지 그 원리부터 간단히 이해하셔야 합니다. 이걸 알아야 어떤 음식이 왜 좋은지 제대로 이해하고 실천할 수 있거든요. 우리가 음식을 먹으면 그중 탄수화물이 포도당으로 분해되어 혈액으로 흡수됩니다. 그러면 혈당이 올라가죠. 이때 우리 몸의 췌장에서는 인슐린이라는 호르몬이 분비됩니다. 인슐린은 혈액 속에 떠다니는 포도당을 우리 몸의 세포 안으로 들어가게 해서 에너지로 사용하게 만드는 아주 중요한 호르몬입니다. 마치 열쇠처럼 세포의 문을 열어주는 역할을 하는 거죠. 그런데 당뇨병이 있으면 이 시스템에 문제가 생깁니다. 일형 당뇨병은 췌장에서 인슐린을 아예 만들지 못하는 경우고 대부분의 환자분들이 겪는 2형 당뇨병은 인슐린은 나오는데 세포가 그 신뢰 반응을 잘 안 하는 경우입니다. 이것을 바로 인슐린 저항성이라고 부릅니다. 열쇠 인슐린은 있는데 자물쇠 세포가 녹슬어서 문이 잘 안 열리는 것과 비슷합니다. 그렇다면 이 인슐린 저항성은 왜 생길까요? 가장 큰 원인은 비만, 특히 복부 비만입니다. 뱃속에 가득 낀 내장 지방이 아주 나쁜 염증 물질들을 분비해서 인슐린의 작용을 방해합니다. 그래서 체중 감량만 제대로 해도 당화 혈색소가 크게 떨어지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두 번째 원인은 잘못된 식습관입니다. 흰쌀밥, 흰빵라면, 과자 달콤한 음료수 같은 정제 탄수화물을 많이 먹으면 혈당이 폭포수처럼 급격히 올라갑니다. 그러면 췌장이 이 혈당을 처리하기 위해 인슐린을 무리하게 많이 뿜어내야 하는데 이 과정이 반복되면 췌장이 지치고 인슐린 저항성도 심해집니다. 세 번째는 운동 부족입니다. 우리 몸에서 포도당을 가장 많이 사용하는 조직이 바로 근육입니다. 그런데 운동을 안 하면 근육이 줄어들고 남아있는 근육도 포도당을 덜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혈당이 계속 높게 유지되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스트레스입니다. 우리가 스트레스를 받으면 코르티솔이라는 호르몬이 분비되는데 이 호르몬이 혈당을 직접적으로 올립니다. 만성적인 스트레스는 혈당 조절을 아주 어렵게 만듭니다. 다섯 번째는 수면 부족입니다. 잠을 제대로 못 자는 것만으로도 인슐린 저항성이 증가합니다. 한 연구에 따르면 하루에 5시간 이하로 자는 사람은 당뇨병 위험이 2배 이상 높아진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음식으로 어떻게 당화 혈색소를 낮출 수 있을까요? 핵심은 3가지입니다. 첫째, 혈당을 천천히 올리는 음식을 먹는 것입니다. 혈당이 급격히 치솟는 것이 문제거든요. 식이섬유가 풍부한 음식 혈당, 지수 GI가 낮은 음식을 선택하는 것이죠. 둘째, 인슐린 감수성을 높이는 음식을 먹습니다. 즉, 녹슨 자물쇠를 기름칠하듯 세포가 인슐린에 잘 반응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특정 영양소나 생리활성 물질이 이런 효과를 냅니다. 셋째, 췌장 기능을 보호하는 음식을 먹습니다. 췌장이 건강해야 인슐린을 제대로 분비할 수 있겠죠. 항산화 물질이 풍부한 음식이 췌장 세포를 보호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 3가지 원칙에 모두 부합하는 음식들 중에서 특히 효과가 탁월했던 5가지 음식을 지금부터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 음식들은 실제 연구에서 당화 혈색소를 낮추는 효과가 뚜렷하게 입증되었고 제 환자분들도 직접 그 효과를 경험한 것들입니다. 첫 번째 음식은 바로 귀리입니다. 귀리는 정말 놀라운 음식입니다.
제가 당뇨 환자분들께 가장 먼저 추천하는 곡물입니다. 귀리에는 베타글루칸이라는 수용성 식이섬유가 엄청나게 많이 들어 있습니다. 이 베타글루칸이 정말 대단한데요. 위장에 들어가면 젤겔처럼 끈적하게 변해서 우리가 함께 먹은 탄수화물의 소화와 흡수 속도를 아주 천천히 만듭니다. 그래서 밥을 먹어도 혈당이 급격히 치솟는 혈당 스파이크를 막아줍니다. 연구 결과를 보면 귀리를 규칙적으로 먹은 사람들이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 비해 당화, 혈색소가 평균 0.3에서 0.6% 정도 떨어졌다고 합니다. 게다가 귀리는 인슐린 감수성을 직접적으로 높여줍니다. 세포가 인슐린에 더 잘 반응하도록 만드는 것이죠. 그래서 같은 양의 인슐린으로도 혈당을 더 효과적으로 낮출 수 있게 됩니다. 귀리의 또 다른 엄청난 장점은 콜레스테롤을 낮춘다는 것입니다. 당뇨 환자분들은 심혈관 질환 위험이 매우 높은데 귀리가 이것까지 예방해주니 그야말로 일석이조입니다. 실제로 미국 FDA 식품의약국에서는 귀리의 심장 건강 효과를 공식적으로 인정했을 정도입니다. 그럼 귀리는 어떻게 먹어야 할까요? 가장 좋은 방법은 아침 식사로 귀리죽 오트밀을 먹는 것입니다. 귀리 한 컵에 물이나 무지방 우유 2컵 정도를 넣고 끓이세요. 10분에서 15분 정도 끓이면 부드러운 죽이 됩니다. 여기에 견과류 한 줌이나 블루베리 같은 베리류를 조금 넣으면 맛도 훨씬 좋고 영양도 더욱 풍부해집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시중에 파는 인스턴트 오트밀 중에는 설탕이나 시럽이 많이 들어간 제품들이 있습니다. 이런 제품은 오히려 혈당을 올리니 반드시 피하셔야 합니다. 아무것도 첨가되지 않은 무가당 제품을 선택하세요. 그리고 날 귀리나 압착 귀리, 롤드 오츠를 사서 직접 조리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흰쌀밥 대신 귀리밥을 지어 드시는 것도 아주 좋은 방법입니다. 쌀과 귀리를 반반 섞어서 밥을 지으면 식후 혈당 상승이 훨씬 완만해집니다. 처음에는 쌀7에 귀리 3 정도로 시작해서 입맛에 맞게 점차 귀리 비율을 늘려가 보세요. 하루 권장량은 약 50에서 80g 정도입니다. 이 정도면 베타글루칸을 충분히 섭취할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매일 꾸준히 먹는 것입니다. 한두 번 먹고 효과를 기대하시면 안 됩니다. 최소 3개월은 꾸준히 드셔야 당화 혈색소에 의미 있는 변화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음식은 등푸른 생선입니다. 고등어, 꽁치, 삼치, 연어 같은 등푸른 생선이 당화 혈색소를 낮추는데 정말 효과적입니다. 등푸른 생선에는 오메가33 지방산이 풍부하게 들어 있습니다. DHA와 EPA라는 성분인데요. 이 성분이 바로 인슐린 감수성을 높여줍니다. 우리 몸의 세포막을 더 건강하고 유연하게 만들어서 인슐린이 세포에 더 잘 작용하도록 돕는 것이죠. 연구에 따르면 오메가3을 충분히 섭취한 사람들이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 비해 당화 혈색소가 평균 0.3에서 0.5% 낮았다고 합니다. 게다가 오메가3은 강력한 항염증 효과가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만성염증이 인슐린 저항성을 악화시키는 주범입니다. 특히 복부 비만이 있으신 분들은 내장 지방에서 염증 물질이 계속 뿜어져 나오는데 오메가3이 이 염증을 줄여주는 역할을 합니다. 또 하나 정말 중요한 것은 등푸른 생선이 심혈관 질환을 예방한다는 것입니다. 당뇨 환자분들의 가장 주된 사망 원인이 바로 심근경색이나 뇌졸중 같은 심혈관 질환입니다. 오메가3이 혈전 피떡, 이 생기는 것을 막고 혈관을 건강하게 만들어서 이런 무서운 합병증을 예방해 줍니다. 생선에는 양질의 단백질도 풍부합니다. 단백질은 포만감을 오래 유지시켜서 과식을 막아주고 근육량을 유지하는 데도 필수적입니다. 근육이 많을수록 혈당 조절이 잘 되거든요. 그럼 어떻게 먹어야 할까요? 일주일에 서너 번 한 번에 손바닥 크기 정도 약 100g 드시면 좋습니다. 조리법은 구이로 드시는 게 가장 좋고 조림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튀김은 피하세요. 기름에 튀기면 좋은 지방이 산화되고 나쁜 트랜스 지방이 추가될 수 있습니다. 고등어 구이를 할 때 소금을 너무 많이 치지 마세요. 염분 과다 섭취는 혈압을 올릴 수 있거든요. 소금 대신 레몬즙이나 각종 허브로 간을 하면 훨씬 건강하고 풍미도 좋습니다.
통조림 참치나 연어도 좋은 선택입니다. 단 기름에 담긴 제품보다는 물에 담긴 제품을 선택하시고 드시기 전에 물에 한번 헹궈서 염분을 제거하면 더욱 좋습니다. 통조림은 보관이 편해서 자주 먹기 좋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샐러드에 넣거나 김밥 재료로 활용해도 좋습니다. 한 가지 주의할 점은 참치 중에서도 참다랑어 블루핀 같은 아주 큰 생선은 먹이사슬 상위에 있어 수은 함량이 높을 수 있습니다. 고등어, 꽁치, 정어리 연어처럼 비교적 작은 생선이 더 안전하고 좋은 선택입니다. 세 번째 음식은 견과류입니다. 아몬드, 호두, 캐슈넛, 피스타치오 같은 견과류가 당화 혈색소를 낮추는데 정말 큰 도움이 됩니다. 견과류에는 건강한 불포화 지방산이 아주 풍부합니다. 이 건강한 지방이 인슐린 감수성을 높여주는 역할을 하거든요. 연구 결과를 보면 매일 견과류를 한 줌씩 꾸준히 먹은 사람들이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 비해 당화 혈색소가 평균 0.3% 정도 떨어졌다고 합니다. 아주 작은 수치 같지만 이 정도의 감소로도 합병증 위험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견과류는 식이섬유도 풍부합니다. 특히 아몬드는 식이섬유가 많아서 포만감을 오래 주고 식후 혈당 상승을 아주 완만하게 만듭니다. 평소 간식으로 과자나 빵을 드시는 대신 견과류 한 줌을 드시면 혈당이 훨씬 안정적으로 유지되는 것을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또 견과류에는 마그네슘이 아주 많이 들어 있습니다. 마그네슘은 인슐린 작용에 꼭 필요한 핵심 미네랄인데 의외로 당뇨 환자분들 중에 마그네슘 결핍이 많습니다. 견과류를 통해 마그네슘을 보충하면 혈당 조절에 실질적인 도움이 됩니다. 비타민 E도 풍부합니다. 비타민 E는 강력한 항산화제라서 활성산소로부터 우리 췌장세포를 보호해줍니다. 산화 스트레스가 췌장 기능을 떨어뜨리는데 비타민 E가 이것을 막아주는 방패 역할을 하는 거죠. 그럼 어떻게 먹어야 할까요? 하루에 딱 한 줌, 그러니까 약 30g 정도가 적당합니다. 손으로 한 움큼 쥔 정도의 양입니다. 견과류가 건강에 좋다고 해서 너무 많이 먹으면 칼로리가 높아서 오히려 체중이 늘 수 있으니 양을 조절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아침이나 오후에 출출할 때 간식으로 먹는 것입니다. 과자 대신 견과류를 드시면 혈당도 안정시키고 몸에 좋은 영양소도 섭취할 수 있습니다. 무가당 요거트에 섞어 드시거나 샐러드 위에 뿌려 드시는 것도 아주 좋은 방법입니다. 한 가지 종류만 드시는 것보다는 여러 종류를 섞어서 드시는 게 좋습니다. 아몬드, 호두, 캐슈넛, 피스타치오 등을 골고루 섞어 놓고 드세요. 각각의 견과류마다 가지고 있는 영양 성분이 조금씩 다르거든요. 호두는 오메가3이 특히 많고 아몬드는 비타민 E가 풍부하며 캐슈넛은 마그네슘이 많습니다. 여기서도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소금간이 되어 짠 견과류나 설탕이나 꿀이 코팅된 달콤한 제품은 반드시 피하셔야 합니다. 아무것도 첨가되지 않은 무가당 생견과를 선택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볶은 것보다는 생으로 드시는 것이 영양소 파괴가 적어 더 좋습니다. 견과류를 사실 때는 대용량보다는 소포장된 제품을 사시거나 큰 통을 사셨다면 꼭 밀봉해서 냉장 보관하세요. 지방이 많아서 상온에 오래 두면 산패 기름이 변질될 수 있거든요. 네 번째 음식은 녹색 IP 채소입니다. 시금치, 케일, 상추, 브로콜리, 청경채 같은 녹색 잎채소가 당화 혈색소를 낮추는데 정말 효과적입니다. 녹색 IP 채소는 칼로리가 거의 없으면서도 식이섬유가 아주 풍부합니다. 포만감을 주면서도 혈당은 거의 올리지 않습니다. 혈당 지수 GI가 매우 낮거든요. 한 연구에 따르면 매일 녹색 잎채소를 충분히 섭취한 사람들이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당뇨병 발병 위험이 14%나 낮았다고 합니다. 녹색 IP 채소에는 마그네슘이 풍부합니다. 아까 견과류에서도 말씀드렸듯이 마그네슘은 인슐린 작용에 꼭 필요한 조력자입니다. 시금치 같은 짙은 녹색 채소를 많이 드시면 마그네슘을 자연스럽게 충분히 섭취할 수 있습니다. 또 엽산이 많이 들어 있습니다. 엽산은 혈관 건강에 아주 중요한 비타민인데 당뇨 환자분들은 혈관 합병증 위험이 높기 때문에 엽산 섭취가 매우 중요합니다. 녹색 잎 채소에는 강력한 항산화 물질도 풍부합니다. 루테인, 제아잔틴 같은 성분들이 산화 스트레스를 줄여서 췌장 세포를 보호하고
혈관도 건강하게 만듭니다. 특히 케일은 현존하는 채소 중에 항산화 물질이 가장 많이 들어있는 슈퍼푸드 중 하나입니다. 그럼 어떻게 먹어야 할까요? 매 끼니마다 한두 접시씩 충분히 드시는 것이 이상적입니다. 생으로 샐러드로 드셔도 좋고 살짝 데쳐서 나물로 무쳐 드셔도 좋습니다. 국에 넣어서 끓여 드시거나 볶음 요리에 넉넉히 넣어도 괜찮습니다. 아침에 시간이 없으시다면 시금치나 케일을 믹서에 갈아서 스무디로 드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사과 반쪽에 물 한 컵, 그리고 시금치 한 줌을 넣고 갈면 맛있고 영양가 높은 아침 식사가 됩니다. 점심이나 저녁에는 샐러드를 아주 큰 그릇으로 하나 만들어 드세요. 여러 가지 채소를 섞으면 더 좋습니다. 상추, 양배추, 적양파, 방울토마토, 오이 등을 썰어 섞어 드세요. 드레싱은 올리브 오일과 레몬즙 또는 발사믹 식초로 직접 만들어 뿌리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시중에 파는 드레싱은 설탕이나 액상과당이 많이 들어있는 경우가 많으니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나물로 드실 때는 기름을 너무 많이 쓰지 마세요. 참기름 몇 방울만 넣어도 충분히 고소합니다. 소금보다는 간장을 살짝만 사용하시고 마늘과 깨소금으로 맛을 내면 건강하면서도 맛있습니다. 브로콜리는 살짝 데쳐서 드시는 게 좋습니다. 너무 오래 삶으면 비타민 같은 영양소가 파괴되니까 3분에서 5분 정도만 살짝 데치세요. 아삭한 식감이 남아있을 정도가 딱 좋습니다. 하루 목표 섭취량은 최소 3컵 정도입니다. 컵으로 3컵이면 생각보다 양이 꽤 많죠. 하지만 이 정도는 드셔야 당화, 혈색소를 낮추는 효과를 분명히 볼 수 있습니다. 5번째 음식은 콩류입니다. 대두백태, 노란콩, 렌틸콩, 병아리콩, 검은콩, 서리태 같은 모든 콩류가 당화 혈색소를 낮추는데 정말 탁월한 효과를 보입니다. 콩류는 식이섬유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특히 수용성 식이섬유가 많아서 식후 혈당이 치솟는 것을 아주 강력하게 늦춰줍니다. 한 대규모 연구 결과를 보면 매일 콩을 꾸준히 섭취한 당뇨 환자들이 그렇지 않은 환자들보다 당화 혈색소가 평균 0.5% 정도 떨어졌다고 합니다. 0.5%면 당뇨약 하나를 추가로 복용하는 것과 맞먹는 아주 큰 수치입니다. 콩류는 혈당 지수 GI가 매우 낮습니다. 콩에도 탄수화물이 들어있지만 아주 천천히 소화되고 흡수되기 때문에 혈당을 급격히 올리지 않습니다. 같은 양의 탄수화물을 흰쌀밥으로 먹는 것과 콩으로 먹는 것은 우리 몸의 혈당 반응이 완전히 다릅니다. 식물성 단백질도 아주 풍부합니다. 동물성 고기에 비해 포화 지방이 적고 콜레스테롤이 없어서 훨씬 건강한 단백질 공급원입니다. 당뇨 환자분들은 신장 기능도 신경 써야 하는데 일반적으로 식물성 단백질이 동물성 단백질보다 신장에 부담을 덜 줍니다. 콩에는 저항성 전분이라는 특별한 성분이 들어 있습니다. 이게 정말 특별한데요. 이름 그대로 소장에서 소화되지 않고 대장까지 내려갑니다. 대장까지 내려가서 우리 장 속에 사는 좋은 유익균들의 먹이가 됩니다. 그 결과 장 건강이 좋아지고 궁극적으로 인슐린 감수성도 높아진다는 놀라운 연구 결과들이 많습니다. 또한 콩류에는 이소플라본 같은 식물성 화합물이 들어 있습니다. 이게 강력한 항산화 효과가 있어서 췌장세포를 보호하고 몸의 염증을 줄여주는 역할도 합니다. 그럼 어떻게 먹어야 할까요? 가장 쉬운 방법은 콩밥을 지어 드시는 것입니다. 흰쌀밥 대신 콩을 듬뿍 넣어서 밥을 지어 드세요. 쌀과 콩을 칠 때 3 정도의 비율로 섞어서 밥을 지으면 식후 혈당 상승이 훨씬 완만해집니다. 검은 콩이나 서리태를 넣으면 안토시아닌이라는 강력한 항산화 성분도 섭취할 수 있어서 더욱 좋습니다. 된장찌개나 청국장도 아주 좋은 선택입니다. 발효된 콩은 소화도 더 잘 되고 유익한 영양소의 흡수율도 높아집니다. 특히 청국장은 나토키나제라는 성분이 있어서 혈전 예방에도 큰 도움이 됩니다. 다만 염분이 많을 수 있으니 국물은 적게 드시고 건더기 위주로 드시는 게 좋습니다. 렌틸콩으로 수프를 만들어 드시는 것도 좋습니다. 렌틸콩은 다른 콩과 달리 물에 미리 불릴 필요도 없고 20분에서 30분 정도면 금방 부드럽게 익어서 조리하기가 아주 편합니다. 양파, 당근, 샐러리 같은 채소를 썰어 넣고 렌틸콩과 함께 푹 끓이면 아주 든든하고
영양가 높은 한 끼 식사나 수프가 완성됩니다. 변가리 콩으로 후무스를 만들어 드셔도 좋습니다. 변가리 콩을 삶아서 으깨고 참깨 소스 타인이 레몬즙, 마늘 등을 넣고 섞으면 됩니다. 이걸 오이나 당근 같은 채소 스틱에 찍어 먹으면 아주 훌륭하고 건강한 간식이 됩니다. 물론 두부도 빼놓을 수 없는 훌륭한 콩 음식입니다. 두부는 소화가 잘 되고 조리하기 쉬워서 매일 식탁에 올리기 좋습니다. 두부조림 두부, 전 순두부찌개 등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주의할 점은 콩을 갑자기 너무 많이 먹으면 가스가 차거나 배가 불편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조금씩 시작해서 몸이 적응하는 시간을 주면서 점차 양을 늘려가세요. 그리고 반드시 충분히 익혀서 드시는 게 중요합니다. 덜 익은 콩은 소화가 잘 안 됩니다. 통조림 콩도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사용하기 전에 물에 여러 번 헹궈서 나트륨을 줄인 후 사용하세요. 하루 권장량은 조리된 콩으로 반 컵에서 한 컵 정도입니다. 매일 꾸준히 드시는 것이 핵심입니다. 자, 이제 이 5가지 음식을 실제 생활에서 어떻게 조합해서 먹을지 구체적인 식단을 예시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아침에는 귀리죽을 드세요. 귀리 반 컵에 물 1컵 반을 넣고 끓이고 다 익으면 그 위에 호두나 아몬드 같은 견과류를 한 줌 뿌리세요. 여기에 블루베리나 딸기 같은 베리류를 조금 얹으면 완벽한 아침 식사가 됩니다. 이렇게 하면 귀리와 견과류를 한 번에 섭취할 수 있습니다. 점심에는 콩밥을 짓고 고등어 구이를 반찬으로 드세요. 여기에 시금치 나물과 브로콜리 샐러드를 곁들이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 콩류 등푸른 생선 녹색 아입 채소를 모두 골고루 먹을 수 있습니다. 저녁에도 콩밥을 기본으로 구성하시되 생선을 매일 먹기 힘들다면 두부조림이나 달걀찜으로 단백질을 보충하세요. 중요한 건 점심이든 저녁이든 녹색 채소 반찬을 2-3가지 이상 충분히 먹는 것입니다. 간식으로는 견과류, 한 줌이나 채소 스틱을 후무스에 찍어 드세요. 배가 고플 때 과자나 빵, 떡을 먹는 대신 이렇게 건강한 간식을 드시면 혈당이 하루 종일 안정적으로 유지됩니다. 제가 만난 환자분들의 실제 사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분들은 정말로 음식만 바꿔서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셨습니다. 정민수님은 62살 남성 환자분이셨습니다. 처음 제 진료실에 오셨을 때 당화혈색소가 8.55%였습니다. 이미 당뇨약을 3가지나 드시고 계셨는데도 혈당이 전혀 조절되지 않는 심각한 상태였습니다. 공복 혈당이 150에서 180을 오르락 내리락 했고요. 자세히 식습관을 여쭤보니 정말 좋지 않았습니다. 아침은 거의 굶으시고 점심은 짜장면이나 라면 같은 밀가루 음식으로 간단히 때우시고 저녁은 흰쌀밥에 고기 위주로 과식을 하셨습니다. 채소는 김치 외에는 거의 안 드시고 간식으로 과자나 빵을 입에 달고 사셨다고 해요. 저는 정민수님께 지금 말씀드린 이 5가지 음식을 중심으로 식단을 완전히 바꿔보자고 제안했습니다. 처음에는 나이 들어서 입맛 바꾸기가 어디 쉽나요? 라며 걱정하셨습니다. 하지만 무서운 합병증 이야기를 해드리니 아주 진지하게 받아들이셨습니다. 첫 한 달은 적응 기간이었습니다. 아침마다 귀리죽을 드시는 게 영 익숙하지 않으셨대요. 처음엔 맛이 없다고 하셨는데 제가 알려드린 대로 견과류와 베리류를 넣으니까 점점 맛있게 느껴지고 든든하다고 하시더라고요. 점심과 저녁은 콩밥으로 바꾸시고 고등어나 꽁치 같은 생선을 일주일에 3번 정도 챙겨 드셨어요. 가장 힘들어하신 게 간식이었습니다. 그동안 즐겨 드시던 달콤한 과자를 끊고 견과류로 바꾸는 것이 쉽지 않으셨대요. 처음 일주일은 정말 힘들었다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2주 정도 지나니까 적응이 되고 오히려 예전에 먹던 과자가 너무 달아서 역하게 느껴지더랍니다. 한 달 후에 다시 오셨을 때 체중이 3kg이나 빠져 있었습니다. 본인도 놀라셨고 저도 놀랐습니다. 배가 고프지 않으셨냐고 물었더니 오히려 전보다 덜 배고팠다고 하시더라고요. 식이섬유가 풍부한 음식들이 포만감을 오래 유지시켜준 것이죠. 혈당도 눈에 띄게 좋아지기 시작했습니다. 공복 혈당이 130에서 150 정도로 떨어졌어요. 아주 잘하고 계십니다. 이대로만 유지하세요. 라고 격려해 드렸습니다. 그리고 정확히 3개월 후에 당화혈색소를 다시 측정했습니다. 결과를 보는 순간
저와 환자분 모두 정말 놀랐습니다. 8.5%였던 수치가 7.2%로 떨어져 있었습니다. 무려 1.3%나 떨어진 거예요. 체중도 처음보다 7kg이 줄어 있었고요. 정민수 님이 선생님, 이게 진짜 제 피검사 결과 맞나요? 라고 물으시며 눈물을 글썽이셨습니다. 드디어 약도 조정할 수 있었습니다. 드시던 3가지 약 중에 하나를 끊었습니다. 이대로만 유지하시면 약을 더 줄일 수도 있습니다. 라고 말씀드렸더니 정말 기뻐하셨습니다. 6개월 후에는 당화 혈색소가 6.5%까지 떨어졌습니다. 거의 정상에 가까운 수준이 된 것입니다. 약도 2가지에서 1가지로 더 줄였고요. 체중은 총 10kg 감량에 성공하셨습니다. 지금도 1년에 2번씩 정기 검진을 받으러 오시는데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셨어요. 얼굴에 생기가 돌고 걸음걸이도 아주 가벼워지셨습니다. 음식 바꾸는 게 이렇게 중요한 줄 몰랐습니다. 진작할 걸 그랬어요. 라고 하시는 말씀을 들을 때마다 정말 큰 보람을 느낍니다. 김순희 할머니는 70살이셨는데 당뇨병을 15년 동안 알아오셨습니다. 처음 오셨을 때 당화 혈색소가 9.2%였습니다. 정말 높은 수치죠. 인슐린 주사까지 맞고 계셨는데도 혈당 조절이 전혀 안 됐어요. 더 큰 문제는 이미 합병증이 시작됐다는 것이었습니다. 눈이 자꾸 침침하다고 하셔서 안과 검진을 의뢰했는데 당뇨병성 망막병증 초기 진단을 받으셨어요. 발끝 감각도 점점 둔해지고 있는 위험한 상태였습니다. 이대로 가면 정말 실명할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저는 할머니께 지금이라도 식습관을 바꾸지 않으시면 정말 큰일 납니다. 실명할 수도 있어요. 라고 솔직하게 말씀드렸습니다. 겁을 드리려는 게 아니라 그게 사실이었거든요. 할머니도 심각성을 느끼시고 시키는 건 뭐든 다 하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할머니의 기존 식습관은 정말 좋지 않았습니다. 흰쌀밥을 하루 3공기씩 꼬박꼬박 드시고 국수나 떡도 간식으로 자주 드셨어요. 채소는 김치 외에는 거의 드시지 않았고 과일이 몸에 좋은 줄 아시고 간식처럼 아주 많이 드셨습니다. 과일도 당분이 많으니까 혈당에는 좋지 않은데 말이죠. 식단을 완전히 바꿨습니다. 흰쌀밥을 콩밥으로, 아침은 귀리죽으로 바꿨습니다. 처음에는 이게 무슨 밥이냐고 하시며 적응하기 힘들어 하셨습니다. 하지만 며느님이 옆에서 적극적으로 도와주셔서 잘 따라오셨어요. 고등어를 일주일에 4번 드시도록 했고 매 끼니마다 시금치나물, 브로콜리, 데친 것, 상추 같은 녹색 채소를 2-3접시씩 꼭 드시도록 했습니다. 간식은 과일 대신 견과류, 한 줌으로 단호하게 바꿨고요. 처음 한 달은 정말 힘들어 하셨습니다. 밥맛이 없어서 못 살겠다고 하소연도 하셨어요. 하지만 며느님이 다양한 방법으로 맛있게 요리해 주시고 가족들도 격려하며 함께 비슷한 음식을 드셔주시니까 점차 적응하셨습니다. 2달쯤 지나니까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체중이 5kg 줄었고 혈당도 눈에 띄게 안정되기 시작했습니다. 무엇보다 할머니 본인이 몸이 가벼워진 것 같다고 말씀하셨습니다. 3개월 후 당화 혈색소를 다시 측정했습니다. 9.2%에서 7.8%로 떨어져 있었습니다. 무려 1.4%나 감소한 거죠. 할머니와 며느님 온 가족이 정말 기뻐하셨습니다. 안과에서도 더 이상 나빠지지 않고 잘 유지되고 있다는 소견을 받으셨고요. 6개월 후에는 7.0%까지 떨어졌습니다. 인슐린 용량도 줄일 수 있었어요. 둔해졌던 발끝 감각도 조금씩 돌아오고 있다고 하셨고요. 1년이 지난 지금 할머니의 당화 혈색소는 6.7%를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계십니다. 인슐린 주사는 계속 맞고 계시지만 용량은 처음의 절반으로 줄었습니다. 무엇보다 가장 걱정했던 망막병증이 더 이상 진행되지 않고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다는 것이 가장 큰 성과입니다. 할머니께서 처음엔 음식 바꾸는 게 죽는 것만큼 힘들었는데 지금은 이게 익숙해. 이제 흰쌀밥이 오히려 맛없게 느껴져 라고 웃으시더라고요. 정말 대단하신 거죠. 박준호님은 55살 직장인이셨습니다. 건강검진에서 당뇨 전 단계 진단을 받고 저를 찾아오셨어요. 당화 혈색소가 6.1%였습니다.
아직 당뇨병은 아니지만 정상 범위를 넘어선 위험한 수준이었죠. 박준호님은 회사 일이 바빠서 식사를 아주 불규칙하게 하셨습니다. 아침은 거르고 점심은 회사 근처 식당에서 짜장면이나 돈가스 같은 음식으로 대충 먹고 저녁은 늦게 집에 와서 과식하고 바로 자는 패턴이었습니다. 술자리도 잦았고 운동은 거의 하지 않으셨어요. 전형적인 현대 직장인의 모습이었죠. 저는 지금 바꾸지 않으면 곧 당뇨약을 드셔야 할 겁니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박준호님은 약 먹는 것을 정말 싫어하셔서 아주 심각하게 받아들이셨습니다. 약을 먹기 싫으니까 지금부터라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라고 다짐하시더라고요. 박준호님은 직장인이라 식단 조절이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실천 가능한 방법들을 함께 찾았습니다. 아침은 집에서 귀리죽을 간단히 만들어 드시도록 했습니다. 전날 밤에 귀리를 물에 불려두면 아침에 5분만 끓이면 되거든요. 점심은 외식을 하시더라도 메뉴 선택을 바꾸도록 했습니다. 짜장면, 돈가스 덮밥 대신 생선구이 정식이나 두부 요리, 채소, 비빔밥을 선택하시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흰쌀밥은 딱 반만 드시고 대신 반찬을 더 드시도록 했어요. 회사 근처 샐러드 가게도 함께 찾아드렸습니다. 저녁은 집에서 드실 때 콩밥을 짓고 고등어나 삼치구이를 자주 드시도록 했습니다. 부인분께 녹색 채소를 듬뿍 넣은 쌈 채소를 많이 준비해 달라고 특별히 부탁드렸습니다. 술자리는 일주일에 한 번으로 줄이고 술을 마시더라도 안주를 기름진 튀김 대신 채소나 회 위주로 선택하도록 했습니다. 간식이 문제였습니다. 회사에서 오후에 커피를 마실 때 습관적으로 과자나 쿠키를 드셨거든요. 이걸 견과류로 바꾸도록 했습니다. 책상 서랍에 소포장된 견과류를 넣어두고 출출할 때마다 그것부터 드시도록 했습니다. 처음에는 적응하기 힘들다고 하셨어요. 특히 점심에 샐러드만 먹으면 오후에 너무 배가 고프다고요. 그래서 샐러드에 병가리콩이나 렌틸콩, 삶은 달걀을 추가로 넣어 드시라고 권했습니다. 단백질과 복합 탄수화물이 들어가면 포만감이 훨씬 오래 가거든요. 이 개월 후에 다시 오셨을 때 얼굴이 몰라보게 좋아져 있었습니다. 체중이 6kg 빠졌고 허리 둘레도 눈에 띄게 줄어들었어요. 본인도 몸이 가벼워지고 체력이 좋아진 것 같다고 하시더라고요. 3개월 후 당화 혈색소를 측정했습니다. 6.1%에서 5.6%로 떨어져 있었습니다. 드디어 정상 범위로 돌아온 거죠. 박준호 님이 결과를 보시고 정말 기뻐하셨습니다. 선생님, 약 안 먹고 정상으로 돌아올 수 있어서 너무 다행입니다. 라고 하시더라고요. 지금도 6개월마다 검진을 받으러 오시는데 당화 혈색소를 5.5% 전후로 아주 잘 유지하고 계십니다. 식습관도 완전히 건강하게 바뀌셨고 주말마다 등산하는 운동도 시작하셨어요. 이제는 건강한 음식이 더 맛있게 느껴진다고 하십니다. 음식도 중요하지만 다른 생활 습관도 함께 바꿔야 당화 혈색소를 훨씬 더 효과적으로 낮출 수 있습니다. 식사 방법도 아주 중요합니다. 같은 음식을 먹어도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 혈당 반응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첫째 채소부터 드세요. 식이섬유가 위장에 먼저 들어가서 막을 형성하면 나중에 들어오는 탄수화물의 흡수를 늦춰줍니다. 그 다음 단백질, 생선, 두부, 마지막에 탄수화물, 밥 순서로 드시는 겁니다. 이렇게 식사 순서만 바꿔도 식후 혈당 상승이 30% 정도 완만해진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둘째, 천천히 드세요. 한 끼 식사를 최소 20분 이상 걸려서 드시는 게 좋습니다. 빨리 먹으면 과식하기 쉽고 혈당도 아주 급격히 올라갑니다. 한 입 먹고 젓가락을 식탁에 내려놓는 습관을 들여보세요. 자연스럽게 식사 속도가 느려집니다. 셋째, 물을 충분히 마시세요. 식사 30분 전에 물 한 잔을 마시면 포만감이 생겨서 과식을 막는 데 도움이 됩니다. 하루에 1.0에서 2리터 정도 마시는 게 좋습니다. 넷째, 규칙적으로 드세요. 식사 시간을 일정하게 유지하는 것이 혈당 조절에 매우 중요합니다. 불규칙한 식사는 혈당을 불안정하게 만듭니다. 특히 아침을 거르지 마세요. 음식만으로도 효과가 있지만 운동을 함께하면 정말 빠르고 큰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식후 30분 후에 가벼운 산책을 20분에서 30분 정도 하세요.
이게 정말 효과가 좋습니다. 식후에 바로 올라가는 혈당을 근육이 즉시 사용하게 만들어서 혈당이 빠르게 내려갑니다. 일주일에 3에서 5회 한 번에 30분 이상 유산소 운동을 하세요. 빨리 걷기, 자전거 타기, 수영 같은 것이 좋습니다. 너무 격렬하게 할 필요는 없습니다. 옆 사람과 편안하게 대화할 수 있을 정도의 강도면 충분합니다. 근력 운동도 아주 중요합니다. 근육량이 많을수록 우리 몸이 평소에 저장하고 사용하는 포도당의 양이 많아져 혈당 조절이 잘 되거든요. 일주일에 2, 3회 아령이나 밴드로 간단한 운동을 하세요. 헬스장에 갈 필요 없습니다. 집에서 스쿼트나 팔굽혀펴기만 해도 충분합니다. 스트레스는 혈당을 올립니다. 스트레스 호르몬이 혈당을 직접 높이거든요. 명상이나 요가 심호흡 같은 이완 요법을 하루에 10분에서 15분 정도 해보세요. 마음이 편안해지면 혈당도 안정됩니다. 좋아하는 취미 생활을 즐기는 것도 스트레스 해소에 좋습니다. 수면 부족은 인슐린 저항성을 증가시킵니다. 하루에 최소 7시간에서 8시간은 주무셔야 합니다. 잠자는 시간도 규칙적으로 유지하세요. 매일 같은 시간에 자고 같은 시간에 일어나는 것이 중요합니다. 흡연은 인슐린 저항성을 높이고 모든 당뇨 합병증을 악화시키는 최악의 요인입니다. 담배를 피우시는 분이라면 다른 어떤 것보다 반드시 끊으셔야 합니다. 금연만 해도 당화 혈색소가 0.3에서 0.5% 떨어질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알코올술은 혈당 조절을 아주 어렵게 만듭니다. 특히 공복에 술을 마시면 위험한 저혈당이 올 수도 있어요. 가능하면 술을 끊으시고 어쩔 수 없이 마셔야 한다면 일주일에 한두 번 한 번에 소주 한두 잔이나 맥주 한 캔 정도로 엄격하게 제한하세요. 그리고 반드시 음식과 함께 드셔야 합니다. 자가 혈당 측정기를 사서 정기적으로 혈당을 체크하세요. 특히 새로운 음식을 먹었을 때 식후 2시간 혈당을 재보면 그 음식이 나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정확히 알 수 있습니다. 사람마다 같은 음식에 대한 혈당 반응이 다를 수 있거든요. 아침 공복 혈당은 일주일에 2, 3회 재보세요. 70에서 130 사이면 좋습니다. 식후 2시간 혈당은 180 이하로 유지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혈당 수첩을 작성하는 것도 큰 도움이 됩니다. 무엇을 먹었는지, 혈당이 얼마였는지, 어떤 활동을 했는지 기록하면 나만의 패턴이 보입니다. 그러면 본인에게 맞는 식단을 더 잘 조절할 수 있게 됩니다. 혼자 식단을 바꾸기는 정말 어렵습니다. 가족들이 함께 건강한 음식을 먹어주면 훨씬 쉽습니다. 배우자나 자녀분들께 협조를 구하세요. 나 혼자만 이상한 음식 먹는다는 생각이 들면 오래 지속하기 어렵거든요. 가족 모두가 함께 건강한 식단을 유지하면 가족 전체의 건강도 좋아집니다. 당뇨는 유전적 요인도 있으니까 가족들도 예방 차원에서 같이 실천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외식을 할 때도 선택을 잘하면 됩니다. 생선구이, 정식 두부, 요리 쌈밥, 정식 샐러드 같은 메뉴를 선택하세요. 패스트푸드나 짜장면 같은 중국 음식은 피하는 게 좋고요. 식당에서 주문할 때 밥은 적게 주세요. 또는 반찬을 더 주세요. 라고 요청하세요. 배가 고플 때 무작정 참지 마세요. 오히려 나중에 폭식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럴 때를 대비해 건강한 간식을 항상 준비해 두세요. 견과류, 한 줌 방울토마토, 오이스틱 저지방 치즈 한 장, 무가당 요거트 같은 것들 말입니다. 이런 간식들은 혈당을 크게 올리지 않으면서 포만감을 줍니다. 과일은 적당히 드셔야 합니다. 과일도 당분이 많으니까 하루에 주먹 반 개 정도의 분량, 예를 들어 사과 반쪽 정도로 제한하세요. 이제 꼭 알아두셔야 할 주의 사항들을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식단을 하루아침에 완전히 바꾸려고 하지 마세요. 급격한 변화는 스트레스를 유발하고 오래 지속하기 어렵습니다. 한 번에 하나씩만 바꿔가세요. 첫 주에는 아침을 기리죽으로 바꾸고, 둘째 주에는 간식을 견과류로 바꾸고, 이런 식으로 점진적으로 바꾸는 것이 성공률이 훨씬 높습니다. 둘째 음식으로 혈당이 좋아졌다고 해서 의사와 상담 없이 마음대로 약을 줄이거나 끊으면 절대 안 됩니다. 혈당이 다시 급격히 올라갈 수 있습니다. 당화 혈색소가 목표치에 도달하고 여러 번의 검사에서 안정적으로 유지되는 것을 확인한 후에 반드시 의사와 상담하여 약을 조절해야 합니다. 셋째, 식단 조절과 운동을 하다 보면
때때로 저혈당이 올 수 있습니다. 특히 약을 드시거나 인슐린 주사를 맞는 분들은 더욱 주의하셔야 합니다. 저혈당 증상은 식은땀이 나고 손이 떨리며 어지럽고 가슴이 두근거리는 것입니다. 이런 증상이 나타나면 즉시 사탕 서너 개나 주스 반 컵 같은 단순당을 섭취해야 합니다. 넷째 단백질 섭취를 늘리기 전에 신장 기능을 꼭 확인하세요. 당뇨가 오래되신 분들은 신장 기능이 이미 떨어져 있을 수 있습니다. 신장 기능이 나쁜 상태에서 단백질을 갑자기 많이 먹으면 신장에 큰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반드시 의사와 상담하여 본인에게 맞는 단백질 섭취량을 정하세요. 다섯째, 개인차가 있습니다. 오늘 소개한 5가지 음식이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효과적이지만 사람마다 맞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자가 혈당 측정을 꾸준히 하면서 본인에게 정말 잘 맞는 음식을 찾아가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여섯째 3개월마다 병원에 가서 당화 혈색소를 꼭 측정하세요. 그래야 지금 하고 있는 식단 조절이 얼마나 효과가 있는지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15년 넘게 당뇨 환자분들을 진료하면서 느낀 것은 음식의 힘이 정말 크다는 것입니다. 약도 물론 중요하지만 음식을 바꾸지 않고서는 근본적인 해결이 어렵습니다. 많은 분들이 나이 들어서 입맛 바꾸기 어렵다. 건강식은 맛이 없다. 고들 하시는데 아닙니다. 적응하면 오히려 건강한 음식이 더 맛있게 느껴집니다. 실제로 제 환자분들 대부분이 그렇게 말씀하세요. 처음 몇 주만 참고 넘기면 우리 몸이 먼저 압니다. 당뇨병은 무서운 병이지만 잘 관리하면 합병증 없이 건강하게 오래 살 수 있는 병이기도 합니다. 포기하지 마시고 오늘부터 딱 하나씩만 바꿔 나가세요. 작은 변화가 모여서 정말 큰 결과를 만듭니다. 그리고 혼자 하려고 하지 마세요. 가족의 도움을 받고 저희 같은 의료진과 자주 상담하면서 함께 하세요. 무엇보다 중요한 건 꾸준함입니다. 한두 달 열심히 하다가 그만두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평생 지속할 수 있는 건강한 식습관으로 완전히 바꾸는 것이 목표입니다. 완벽하게 하려고 하지 마시고 80% 정도만 실천해도 충분합니다. 너무 스트레스를 받으면 오히려 오래 못합니다. 자,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알아본 내용을 정리해 볼까요? 당화 혈색소를 낮추는 기적의 음식 5가지를 배웠습니다. 첫 번째, 귀리. 두 번째, 등푸른 생선. 세 번째, 견과류. 네 번째, 녹색 잎채소. 5번째, 콩류. 이 5가지 음식을 매일 꾸준히 드시면 당화 혈색소가 평균 0.5에서 1.5% 정도 떨어질 수 있습니다. 제가 직접 본 환자분들이 그런 놀라운 결과를 경험하셨습니다. 정민수님은 3개월 만에 1.3%를 떨어뜨렸고 김순희 할머니는 6개월 만에 2.2%나 낮추셨습니다. 박준호님은 약도 먹지 않고 당뇨 전 단계에서 정상 범위로 돌아오셨고요.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나이는 상관없습니다. 70살 할머니도 성공하셨는데 못할 게 뭐가 있겠어요. 중요한 건 오늘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완벽하게 하려고 하지 말고 딱 하나씩만 바꿔가세요. 내일 아침부터 흰쌀밥 대신 귀리죽 한 그릇으로 시작해보세요. 오후 간식으로 먹던 과자 대신 아몬드 한 줌을 먹어보세요. 저녁 식탁에 시금치나물 한 접시를 더 올려보세요. 이렇게 작은 변화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3개월 후에 당화 혈색소를 다시 재보세요. 분명히 놀라운 변화가 있을 겁니다. 오늘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건강한 식탁이 행복한 인생을 만듭니다. 오늘부터 꼭 시작하세요. 감사합니다.